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진 않았지만 그때 일단 단기 반등은 좀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일단 조금 있다가 지금 이제 향후 좀 추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증시 움직였던 거랑 수급 같은 거 먼저 일단 보고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때 저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0.4%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한 1.2%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 개인 같은 경우 한 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한 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 기관이 약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이제 개인이 한 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한 2100억 정도 매수도가 있었습니다. 장중 선물 흐름과 유사하게 가다가 막판에 조금 달라지는 모습 나타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이 한 8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1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같은 경우 이제 S&P랑 나스닥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S&P는 조금씩 숏 포지션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롱 포지션으로 지금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6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는 약 한 8.8조 정도 순매수 중이고, 개인이 외국인 기관 다 매도 중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한 5.3조 정도 매도 중이고요. 연초 이후로 보더라도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다가 좀 매수폭을 되돌리고 좀 선물은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개인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개인이 압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 않죠. 수급 같은 경우는 일단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소폭 조금 감소한 모양새고요. 신용장고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 커버링 했던 외국인 물량이 조금씩 계속 다시 이제 매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선물도 이제 점점 매도 폭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를 했다가 연초 이후로는 여전히 개인이 많이 사고 있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개인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장고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만 신용장고 대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전주 대비해서 약 한 3천억까지는 아니죠. 한 3천억 정도? 한 2,500억 정도 감소가 되는 모습. 신용장고는 일단 여전히 20조를 넘긴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밸류에이션 지표 살펴보면은 LG갭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여전히 그냥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페드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긴 시계열로 봤을 때 페드 모델이나 일기갭이나 둘 다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상황은 아니고요. S&P랑 코스피랑 같이 되어 있는 걸 봐도 둘 다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퍼 같은 경우에 이제 트레일링이고요. 이제 PBR도 트레일링이긴 한데 여전히 PBR은 높은 수준이어서 닷컴 버블 때까지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저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질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높아지면서 이제 10년물 실질금리가 2%를 좀 넘기도 하면서 상당히 증시에 계속해서 좀 압력을 주고 있는, 하방 압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실질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레벨,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보다 더 높고요. 실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맞지만 양적 완화하기 전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너무나 높아 보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국내 쪽은 오히려 조금 더 빠진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PIR이나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기만 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쪽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간단하게 매크로 쪽 그냥 간단하게만 오늘은 살펴보죠. 뭐 사실 일단 뭐 그냥 전주 대비해서 일단 증감부터 일단 연준 통화 계정 이제 자산 계정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한 231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요. 증가를 했고요. TGA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한 88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RRP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연준의 자본 잠식은 이제 한 24억 달러 정도 추가가 되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본 잠식이 한 903억 달러 정도 지금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다만 연준 총자산은 625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일단 총자산은 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QT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그냥 뭐 물가가 긴 시계열로는 좀 잡히기는 어려울 거다라고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긴 시계열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결국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서 재정 정책이 이제 집행이 될 거잖아요. 이제 국채를 발행하고 그럼 이제 증가가 됐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급준비금이랑 지금 이제 이렇게 증가가 되면은 얘가 이렇게 이 연두 색깔이 증가가 되면은 뭐 얘나 이제 RRP나 지급준비금이 감소를 할 거잖아요. 감소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다시 결국 재정 집행이 되면은 또 돈이 다시 이제 승수를 타고 다시 지준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지준으로 들어오는 계정만 바뀌는 게 아니라 돈이 이제 한번 사용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 승수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 통화 승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통화 유통 속도 높아지고 이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은 뭐 사실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다 얘기를 드리고 뭐 그거 해서 뭐 특별하게 뭐 값이 바뀐 거는 없어가지고 뭐 사실 특별하게 뭐 매크로 쪽이 뭐 특별하게 뭐 드릴 말씀은 없기는 하네요. 뭐 조금 뭐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통화량 대비해서 윌시 5000이나 나스닥이나 S&P나 사실 다 지금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특히나 뭐 이것도 있겠죠. 이제 뭐 이 IORB나 ESFR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 0보다 높죠. 지금 빨간 색깔이 0인데 0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아직까지는 뭐 사실 그러니까 은행 쪽은 리스크는 크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쪽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아직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지금 뭐 내년에 뭐 내린다라고 하지만 일단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통화량도 너무 많죠.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20%가 적정인데 여전히 너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31.8%죠. 이게 20까지 가려면 엄청난 고통이 아마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다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쪽 M1 증가율이 너무나 내려와 있다. 결국 쓸 돈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M2 나누기 M1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 통화 승수가 높을 때 결국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IMF 때 제일 높았고요. 2008년도가 그 다음이었고 지금이 높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M1 감소 증가율이 매우 낮아져 있는 게 저는 좀 국내 쪽에서는 문제가 되고, 그거보다도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쪽이라 볼 수 있겠죠. 이 M2 나누기 M1이 너무나 높다. 그냥 결국 M1은 그냥 은행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M2가 이제 그 돈들이 부동산이나 뭐 채권이나 주식으로 흘러간 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은행에 있는 돈이 전부 다 부동산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다음에 부동산 누가 사주죠?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뭐 중국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좀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뭐 M2 나누기 M1은 이제 뭐 IMF 때 수준까지는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중 수출 비중이 너무 크죠. 이제 그 부분의 영향을 저는 좀 국내 쪽은 받지 않을까. 이제 뭐 그 정도로 생각은 들고요. 기술적 지표들 뭐 나머지 이제 뭐 국고 미국채랑 뭐 그런 채권 금리나 뭐 나머지 살펴보면 뭐 여전히 일단 뭐 국내 3년, 10년, 미국 10년 같은 경우 여전히 일단 숏 포지션들이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좀 한 고점을 좀 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직까지 추세는 일단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금도 이제 내려가고 있는 추세, 달러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WTI는 좀 약간 중립적인 포지션 지금 보여주고 있고, 뭐 삼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단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건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나머지는 그냥 뭐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들도 다 요 연두 색깔이 넘어갔다가 내려올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슬슬 단기 고점은 한번 좀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금리 기준인 거죠. 금리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그렇고요. 나머지는 뭐 일단 뭐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볼린저 밴드 상에 대한 건데요. 볼린저 밴드 이제 상단에 대해서 거리인데, 요게 이제 내려오고 있죠. 요게 그러면 이제 요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주가가 다시. 그리고 요게 볼린저 하단 대비해서인데, 요게 이렇게 합쳐져서 걸쳐 있으면은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볼린저 밴드 제가 만든 기준인데, 얘는 이렇게 벌어졌다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고, 얘는 모여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슬슬 단기 상승은 저는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애플도 똑같은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조금은 남아 있겠구나라고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단기 반등은 좀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리고 뭐 매크로 얘기 쪽도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결국 BOJ가 지금 금리를 많이 높이고 있고, 특히 뭐 일본 쪽 금리 보면은 지금 10년물이 이제 6.77 돌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더 이상 양쪽 완화를 하기가 점점 계속해서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때까지 증시를 받쳐주던 거는 이 BOJ 자금이 가장 영향력이 컸었는데, 이제 이쪽에서 더 이상 자산 매입을 좀 해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나머지는 뭐 데이터들은 그냥 뭐 이렇게 참고 삼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미 이제 ECB 같은 경우는 자산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 자산 부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에 당연히 압박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고, 기술적 분석 이제 뭐 나스닥, S&P,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00 살펴보면은 일단 일봉 추세로는 다 이제 하방 추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근데 이제 다만 아직까지 일단 주봉 추세가 뭐 넘어서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 기준으로 해서 120분봉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다. 결국은 한 번 정도는 좀 올라가는 파동이 조금 더 남아있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120분봉으로 한번 이제 뺐다가 올라갈 수는 있겠다. 이제 아주 초단기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 한번 치고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 여기는 또 치고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 합쳐져서 그리고 벌어져서 이것도 단기 반등을 조금 예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S&P는 뭐 여기 닿지는 않았지만 뭐 여기도 오늘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좀 한번 올라가줬다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주봉 같은 경우 여기 빨간색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있어서 일단 요건 하방이다 라고는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중기 추세는 근데 일단 기준선을 뚫리진 않았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을 넘어갔다가 주봉상 내려오고 있는 상황, 일단 추세 자체는 이제 좀 하방이다, 긴 추세는 보여지고요. 나머지 설명을 생략하고,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뭉쳐서 내려오고 있죠, 빨간색을. 그래서 하방, 그러니까 요건 다시 반등, 아주 초단기로는 반등이 나타나고, 코스피 200 요거기도 벌어졌다가 내려오니까 이것도 초단기로는 좀 반등이 있겠구나, 아직까지 반등이 좀 남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120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반등이 좀 있겠구나, 요거에 좀 나타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일봉상으로도 아직 반등이 있겠구나, 내려갔다가 내려오고, 또 합쳤다가 내려오고, 반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다. 일단 추세 자체는 여기는 워낙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좀 그런 추세입니다. 요런 거는 이제 120분봉으로 더 관리하는 게 좋겠죠. 여기 같은 경우 다 내려오고 있는 추세. 다만 이제 중기 추세는 이미 하락으로 돌아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냥 기술적 분석 살펴보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가 결국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미국보다는.
그래서 이게 내려오고는 C의 파동일 텐데 이게 그냥 1, 2, 3, 4일지 아니면 이제 이게 좀 미세하게 큰 1일지인데 사실 이건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사실 이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국내 쪽은.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간도 그렇고 내려가는 기간도 그렇고 저는 한 번 정도 이 한 334 정도까지 한 요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줬다가 이렇게 빼지 않을까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봅니다. 요 되돌림을 한다고 봤을 때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50일까지 왔기 때문에 딛고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뭐 여기 저점이 바로 뚫리면 뭐 미련 없이 다시 한번 이건 숏 포지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P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은 뭐 긴 추세는 뭐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죠. 2009년도 바닥 이후로부터 여기까지 큰 1파, 2파, 3회 1, 3회 2, 3회 4, 3회 5, 3파, 여기가 4파, 5파로 큰 1파가 하나 완성이 됐고 2009년 바닥 이후로부터 여기까지가 A파, 그 다음 여기가 B파, 지금 이제 C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파동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C가 내려오고 있는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파 살펴보기 전에 그냥 앞에 거부터 또 보도록 하죠. 여기가 이제 1파 1, 2, 3, 4, 5 안에서는 이제 이게 1, 2, 3, 4, 5 A, B, C 1, 2, 3, 4, 5 그 다음에 A, B, C 1, 2, 3, 4, 5 그 다음에 이게 A, B, C, A, B 그 다음에 이게 1, 2, 3, 4, 5 C로 큰 B가 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C의 아주 작은 1이고요. 큰 1도 아닌 것 같고 이 C의 안에 1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은 여기인 거죠. 여기 지금 1인 거죠. 이게 아주 C의 1에 1인 거죠. 지금 C의 1에 1이고 지금이 아마 C의 1에 2가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럼 C의 1에 2는 살펴보면은 이 기간이 일단 내려가는 기간이 며칠이었냐면 17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반등이 고점 여겼다고 치면 3일만 반등한다? 너무 짧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은데 뭐 분봉상 살펴보면은 뭐 여기 안에서도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아마 저는 A였을 것 같고요. A B, 그 다음에 1, 2, 3, 4, 5. 근데 여기가 좀 뚫린 거는 뭐 선물이니까 좀 뚫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법칙이 여기는 안 맞죠? 1, 2, 3, 4 오면 이제 1이랑 4가 겹치면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물은 좀 겹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딱 절대 법칙이라고 하는데 앨리스 법칙이 꼭 그렇게 아주 절대적이긴 않긴 합니다. 좀 그러니까 융통성이 좀 필요하긴 하고요. 그래서 A, B, C 해서 C 해서 이게 한 파동이고 아마 B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파동일지 아니면 이게 A, B, C로 한번 비조정 오고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밑으로 뚫리면 아 C가 한 번 더 남았구나 아니면 혹은 A, B, C 조정이 여기가 끝이고 다시 하락이구나 일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위로 뚫리면 아 적어도 한 번 정도의 상승 더 남았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인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뭐 똑같은 상황이다. 뭐 그렇게 다른 상황은 아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기준선까지 좀 일단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빅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전환선 구름대 위에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일단 좀 보이긴 했지만 한번 뺐다가 여기도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경로를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마 단기로 살짝만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 장중에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기준선 미치기도 하고 결국 근데 추세적으로는 장기로는 저는 빠지지 않을까 싶고 유로스톡스가 참 코스피 200하고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1, 2, 3회 1, 3회 2, 3회 3 이렇게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애매한데 일단 조금 뭐 코스피 200도 그렇고 여기가 조금 제일 애매하긴 합니다. 요 파동들이
그래서 1, 2, 그냥 3의 1, 3의 2, 3의 3으로 봐야 될지, 이건 뭐 조금 사후적으로 더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항생도 그렇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저는 좀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뭐 중국이 무너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무너져도 일단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사람들이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번 주 같은 반등은 좀 희망을 가지면서 한번 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나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죠.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영향 있고 잭슨홀도 또 25일 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에는 다음 주에 반영되겠지만 뭐 어찌됐든 뭐 어떤 이벤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단기 반등 이후에 저는 다시 한번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뉴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사후적인 거고요. 그렇게 반등했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내리꽂는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인다 생각을 하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200일 이평이며 다시 시원하게 뚫기는 했지만 일단 좀 보도지표로는 좀 과열인 모습은 보이고 있기는 하고요. 달러원도 일단 볼린저 타다가 이미 이탈은 해서 한번 뭐 조정을 보였다가 좀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WTI 같은 경우 일단 기준선에서 지지는 되고 있고 지지가 될지 말지 중요한 것 같고, 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200일에서 지지가 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고 10년은 아마 이제 볼린저도 뚫리기도 했고 이제 위에서 좀 한 번 정도 하방을 좀 그렸다가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국고 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려갔다가 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뭐 나머지 이제 종목들은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뭐 특히나 뭐 이제 삼정이 뭐 메인이니까 삼정 같은 게 보면은 이 내려갔던 기간이 33일이었어요. 근데 이 반등이 3일로 끝날까?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그래서 어차피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결국 여기도 똑같죠. 결국 A, B, C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1, 2, 3, 4, 5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1, 2, 3, 4, 5로 고점을 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나머지 종목들도 다 똑같고, 뭐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그냥 이제 1, 2, 3, 4, 5로 빠지고 지금 반등 정도인데 반등이 너무 아직은 작기는 해서 한 번 정도 더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그냥 기술적 분석상 아주 단기적인 상승이 한 번 정도 남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정말 좀 추세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매우 많이 저는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9,000대 이하로 지금 빠질 수 있거든요. 거의 한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때랑 거의 하락폭이 똑같거나 그 이상의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